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사 생활할 때 피해야 되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이제 성격이 좀 유한 사람이 소위 이기적이고 사피인 경우가 은근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성을 학습해서 가면을 쓰는 걸 잘하거든요. INTP들이 원래 성향 자체가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 사회생활 하려면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친절한 거를 좀 본인이 학습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전화 받을 때 이제 고객사 전화 올 때 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톤도 좀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프리랜서 하다 보면 이제 고객사들 이제 전화 오고 막 이럴 때 다 이제 컨택 해야 되죠. 그럴 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어느 정도 하는데, 근데 그런 입장에서 제일 부러운 캐릭터가 이런 성격 유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이제 핵인싸가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싸인 경우가 되게 많죠. INTP인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아웃사이더 기질이 되게 있고, 그러니까 뭐 전교 1등을 해도 아웃사이더로 빠지고 별로 그렇게 사람 사이에 끼고 싶어 하지 않고, 뭘 하든지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뭐 이렇게 주목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뭐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도 되게 오래전부터 사실 할 수는 있었는데 되게 늦게 시작한 케이스죠. 블로그를 거의 5년 하고 유튜브를 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입장에서 좀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을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옛날엔 되게 동경하던 스타일인데, 문제는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주변에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제가 피하는 스타일은 누가 봐도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그런 타입들. 그런 타입들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되게 유한 사람들. 그 두 유형을 제가 다 피하거든요. 반사회적, 근데 진짜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되게 능력은 안 되는데 나르시시즘만 강해서, 옛날에 어떤 회사에 있을 때 누가 봐도 40대 한 중반 된 아저씨가 뭐 거기에 이제 와가지고 인턴이나 막 이렇게 하는 애들, 대학생 있잖아. 걔네들이 자기한테 관심 보였다고 지 혼자 막 이렇게 이상한 상상하는 아저씨들이 있어. 그 아저씨가 아저씨 치고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문제는 그 20대 이제 초중반에 그 창창한 여자애들이 뭐 본인한테 관심 왜 보여요? 그것도 유부남 아저씨한테. 그 미친 거야. 제정신 아닌 거야. 그래서 진짜 뭐 취향이 특이 취향이면 뭐 이해가 되겠는데, 뭐 그런 애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 보면 그거는 그 사람이 좀 병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사람들 없을 때 갑자기 자기한테 피해가 딱 올 것 같으면 그때 안면 싹 바꾸는 거, 그런 거 되게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 생각을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NTP 성향의 사람들이 되게 이해심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그리고 되게 책임감이 강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해심이 넓은 게 어느 정도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성적 취향 같은 거,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네크로필리아 이런 거 있어요. 막 이렇게 시체 성애자 이런 거. 그것도 아니면은 좀 자연재해 같은 걸 보면 성적 흥분을 느끼는 그런 유형의 필리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잔인한 거에 막 끌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막 엽기로 검색을 하면 막 진짜 막, 지금은 엽기 하면 귀여운 게 많이 나오는데, 옛날 엽기로 검색을 하면 저 10대 때는 진짜 잔인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유형의 거에 이제 끌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혐오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닌 건 아닌 것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근데 모든 행동은 다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면 내가 싫고 좋고 내 취향이 아니라고 해서 저거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 기준이 뭐냐면 남한테 피해를 주냐 안 주냐의 문제죠. 저는 그래서 악마를 숭배를 하든, 뭐 기독교에 나오는 뭐 10대 악마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바포메트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그런 악마를 숭배하든 뭘 숭배하든 그건 뭐 본인 마음이다. 왜냐면 힌두교 같은 경우는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적 관점으로 봤을 때 악마도 신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어떤 신이 깃든다라는 게 힌두교의 기본 철학이고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게 거슬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왜 이 사람이 장애인이건 어떤 처지에 처했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느냐 아니냐, 이런 논리적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민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래서 일본식으로 노숙자들 같은 경우를,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노숙자면은 좀 이렇게 취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회 법에서 너무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회 범주 내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세금도 아주 작게나마 100원을 내든 200원을 내든 국민으로서 의무를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라고 말을 하면 또 명예훼손이 될까봐 말을 못하겠지만 되게 유명인 중에 최근에 논쟁이 됐던 사람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좀 나르시시스트라고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되게 유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좀 멍청한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게끔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지, 사람들의 마음을. 근데 똑똑한 나르시시스트들은요, 사람들을 잘 가지고 구워 삶을 줄 알면서 결국에는 니네가 문제다, 니네 취향이 문제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게 최근에 좀 까발려진 케이스의 어떤 분들을 몇 명 봤어요, 저는. 그러면서 유명인들도 저 사람도 좀 남 탓하는 거 보니까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되게 너무나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숨어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있어요. 고지능을 가진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이코패스도 유영철이나 뭐 이런 정남규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이코패스는 아니에요. 마지막에 잡히게 된 배경도 진짜 웃긴 게 정남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에 CCTV가 좀 없던 시절에 좀 서울의 서남 쪽에서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그때 둔기로 이제 그 어떤 그 피해자의 뒤통수 이렇게 그런 걸 가격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유명했어요. 그러다가 자신감이 이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제 지보다 훨씬 등치도 크고 훨씬 되게 잘난 어떤 그런 사람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자고 있을 때 둔기로 머리를 쳤는데 성인 남성이다 보니까 그리고 덩치도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방에 안 간 거지. 되게 약한 여성들만 공격한 거지. 찐따야 찐따. 약한 여성들만 공격을 하다가 진짜 실제로 남자들이랑 해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두들겨 맞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비명소리 듣고 옆에 잠자던 아버지까지 와가지고 정남규가 되게 완전 멸치예요. 그래서 그 멸치라서 막 뒤지게 패가지고 어쨌든 잡아놨어. 그리고 이제 경찰이 와서 인계를 해서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로 잡히고 유영철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막 다른 영화에서 봤을 땐 되게 똑똑한 사이코패스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잡힐 수밖에 없어요. 유흥가에 있는 여성들을 계속 이렇게 부르다가 한 명씩 사라지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게에서 의심해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잡힌 케이스. 그러니까 뭐 이런 케이스예요. 대부분 좀 멍청해요. 근데 고지능을 가진 사이코패스들은 애초에 자기 몸이 굉장히 소중하고 나르시시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몸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떤 이런 부딪히는 그런 행위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봤을 때 되게 괜찮아 보이는, 나이스하고 괜찮고 되게 멋져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했을 때 자기가 포박을 당하거나 내 몸에 자유가 사라지잖아요. 그 감옥에 가면. 그러니까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데 상황 판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똑똑한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저는 유한 사람을 첫 번째 피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유한 사람은 제 주변에 되게 한 3-4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악의가 있진 않아요. 상대방한테 내가 피해를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진 않는데, 근데 이기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바람을 엄청나게 많이 피는 그런 유형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한 3-4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되게 성격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잠도 되게 잘 자고 되게 뭐 이렇게 유하고 막 이렇게 잘 놀고 잘 웃고 막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좋은 형님이시다 막 이렇게 얘기 되게 많고, 그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사람 봤을 때 얘가 좀 위험하다 조금만 하면은 까탈스러워 보이고 이게 놀지 않고, 저는 저한테 딱 선 넘는 순간 되게 명확하게 얘기가 싸대고 막 이런 게 되게 강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근데 뭐 많은 사람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딱 있는 사람들 되게 오래된 인연밖에 없어요. 그냥 되게 한 최소한 4-5년 이상 된 이런 인연, 막 10년 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딱 우리가 선을 넘지 않고 딱 어느 정도 그 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유한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저렇게 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정 수준 이상 선을 넘지 못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정말 천진난만한 이기적인 모습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바람을 폈을 때 누군가에게 굉장히 속상할 수 있잖아요. 자기 애인이나 뭐 결혼을 했다거나 이런 유형의 사람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 느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한 3-4명 돼요. 내 쾌락,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유형이
지능이 높지 않고 참을성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인을 다 사랑을 하려는 경향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오는 뭐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진화한 인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역으로 본인에게 그렇게 하면 그거를 그렇게 막 완전 자유롭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가 하는 행동에 어떤 파급력이 올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계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볼 때는 되게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 저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팀노바를 했는데 내가 취업을 학생을 못 시켰어. 그러면 거기서 오는 자괴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저 믿고 학생들이 왔는데 이 친구들이 2년 동안 개고생했는데 무슨 얘기냐, 왜 취업이 안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오히려 저는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취업은 무조건 시켜줄게요. 이게 제가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취업만 시켜줄게 하지만 솔직히 목표는 연봉 5천, 6천 이상으로 계속 잡으려고 하고는 있죠. 그래서 훈련은 거기에 맞춰 시켜주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다 고연봉으로 갔어요. 근데 다행이죠. 다행이지만 이거를 운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건 안정적으로 5천 이상은 안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강박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무조건 보내야 된다는 강박이 상당히 심한데, 근데 그게 맞고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더 단련이 되니까. 저도 단련되고 학생들도 단련되니까. 근데 문제는 저런 사람들의 유형은 그냥 유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같이 일을 했을 때 굉장히 빡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결과만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쓱 이렇게 뭉개고 자기 합리화를 잘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하면 뭐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게 되면 하향평준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 일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회사에 고용되어져서 해야 될 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마이너스가 되려고 일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플러스가 되게끔 어느 정도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일정 수준 이상은. 그리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라서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희생당한다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자기가 회사에 1인분 이상 해가지고 정말 회사한테 엄청나게 이득을 가져오게 됐는지, 그 돈 대비 자기가 괜찮은지. 근데 사람들이 항상 감정이입할 때 회사가 돈 못 벌고 막 이런 거는 이제 회사의 뭐 임원진들의 문제고, 나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되게 잘 되면 다 내가 기여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같은 INTP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오히려 되게 뛰어난 거라니까요. 회사에 공감을 하잖아.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아닌 사람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원불교도 있고 막 그리고 많아. 뭐 그 제칠 안 시키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썰이 또 있어요. 또 골 때리는 썰이 하나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대단한 뭐 그런 썰은 아닌데, 뭐 그런 어떤 배경, 우리가 이제 흔하게 알고 있는 어떤 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굉장히 좀 되게 우리가 이제 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고 그 사람들과 어떤 일을 했을 때 굉장히 잘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엘리트들이고 주장이 다 강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문제가 많긴 해요. 엘리트들이 뭐 많이 모여서 뭐 그런 사회 실험 같은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되게 똑똑한 친구들 모아놓고 주장이 강한 친구들 모아놓으면 결국에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유한 사람들을 항상 질질 끌고 가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따지면은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제 이런 데는 빅테크들은 그러면은 이제 잘한 사람 뭐 한두 명을 뽑고 나머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배치하면 훨씬 효율이 좋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엘리트들만 모아놨을 때 더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과학고 출신 친구들이 지금 뭐 사회 엘리트가 되고 이런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고 출신들이 명문대에서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대학이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서울대 출신들이나 뭐 서울대는 잘 모르겠고 그 컴퓨터 쪽에서는 포항공대나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IIT 이런 학교 출신 친구들이 엘리트만 모아놨는데 또 엄청 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엘리트들이 모였을 때 괜찮은 경향이 있다. 근데 그런 이제 1인분 할 때 사실
유한 사람, 성격이 진짜 유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제일 베스트인 성격은, 이 사람이 성격 유하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걸로 이제 좀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좀 좋은 거지. 그냥 이 사람한테 별로, 이 사람 자체가 예민하지 않아서, 그냥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하호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에도 그렇게 자기가 되게 이기적으로 한 행동에도 굉장히 그렇게, 괜찮아, 하하호호, 막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근데 동경은 하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괜찮아 보이니까. 근데 같이 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같이 일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좀 열불 터졌던 일들이 되게 많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